자, 안녕하세요. 생물도마입니다. 오늘은 초록보고라고 불리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물고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초록보고가 외모도 귀엽고 행동도 귀엽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물고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보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일단 초록보고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초록보고를 데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록보고를 입양하러 온 곳은 바로 여기 천안에 있는 팀 아쿠아라는 수족관 카페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예쁜 개체들로 한번 입양해 보도록 할게요. 야,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데 역시나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와, 로즈라인 봐봐. 사이즈 엄청 크다. 와, 역시 입구서부터 수초가 엄청 예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이 이제 생물들을 분양하는 코너인데 보고들이 어디 있나 볼까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진짜 조그맣고 이쁘다. 사장님이 지금 이제 냉장을 하나 던져주셨는데 먹이 반응 좋은 개체로 데려가도록 할게요. 와, 얘는 위에 있는 애들이 활발하네. 자, 수족관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보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보고들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요거 이제 파하카 버거라는 친구예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디안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고 종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친구예요. 사이즈가 진짜 엄청 작아서 이제 영상에 초점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코리도라스 뒤쪽에 약간 투명한 뭐라 그러지? 모래모지 미꾸라지 비슷하기도 하고, 쟤네들은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호스페이스 로치라는 부위예요. 호스페이스 로치요? 네네. 처음 본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사육실로 데려가서 예쁘게 한번 세팅해줘 볼게요. 자,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초록보고입니다. 짜잔! 와, 너무 귀엽죠? 자, 이 친구들 이제 관찰용 어항에 넣고 잠시 관찰해 보다가 이제 예쁘게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초록보고를 소개합니다. 초록보고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수지대에서 살아가는 소형 보고 종류인데요. 초록보고라는 이름처럼 몸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아닌 누런빛깔을 띠는 듯 보이는데, 사실 각도나 기분에 따라 몸색이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주 메탈릭하고 매력적인 초록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록보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c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그런 보고 종류인데, 보통 수족관에서 유통되는 사이즈가 지금 보시는 개체와 같이 굉장히 작은 유어 사이즈들이에요. 크기를 비교해드리자면,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어린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앙증맞고 작은 사이즈의 개체들이 주로 이제 분양이 되고, 자, 문제는 이제 분양할 당시에는 담수 환경이, 그러니까 민물 환경 세팅으로 수족관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대로 데려와서 민물에 사육할 경우에 이제 오래 키우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육할 때는 어느 정도 염분이 포함된 환경에서 사육을 해야지 오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기수 환경의 어항에다가 이 친구들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당연히 초록보고를 데려오기 앞서 기수 환경으로 물잡이를 마친 어항을 준비해 두었고요. 초록보고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산호 장식물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초록보고는 약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닥재는 산호살을 깔아주셔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데드락이나 산호 장식물 또는 따개비, 소라껍데기 등을 활용해 어항을 꾸며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산호는 살아있는 산호는 아니고 죽은 경산호의 뼈대인데, 이렇게 하나 넣어주니 어항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대신 조명을 자주 켜주면 금세 이끼로 뒤덮여 관리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와, 그래도 예쁘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제 초록보고를 넣어주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초록보고를 입양할 때 수족관의 담수 환경에 적응되어 있던 개체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염분이 포함된 기수에 넣어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므로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수염을 녹인 해수를 섞어주면서 기수 농도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초록보고의 적정 염도는 염도계를 활용해 비중을 1.010에서 1.015 사이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물잡이된 담수어항이 있어서 염도만 올려준 경우에도 염도에 따라 박테리아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물잡이를 하셔야 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어항에 초록보고를 넣어줄게요. 초록보고 투입!
새로운 어항에 투입된 초록버거가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며 여기저기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현재 35 하이큐브 어항에 넣어줬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자 정도의 어항을 준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 그나저나 이 커다란 눈망울 좀 보세요. 너무 깜찍하고 귀엽지 않나요? 보거류들이 대체로 귀엽긴 하지만 특히 이 초록버거가 유독 귀염뽀짝한 것 같습니다. 설치해준 산호장식 주변도 이리저리 탐색해보고 데드락 주변도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초록버거 배 끝에 검은 물체가 기다랗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똥입니다. 네, 그냥 똥입니다. 보거류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대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라기보다 식탐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식탐이 워낙 강해서 먹을 게 아니면 금세 흥미를 잃고 말죠. 이제 이 식탐꾼들에게 먹이를 줘볼 건데요. 초록버거는 사료를 선호하지 않는 개체가 많아서 대부분 생먹이를 급여하게 되는데 생먹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먹이 반응도 좋은 것이 바로 일명 냉장으로 불리는 냉동깔따구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냉장을 얼마나 잘 먹을지 한번 급여해보도록 할게요. 와,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달라붙듯 눈 깜짝할 사이에 달라붙어있는 초록버거. 핀셋 주변으로 삐져나와 있는 깔따구들을 사정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 친구 몸에 정체불명의 동그란 자국 2개가 보입니다. 여기서 초록버거 합사의 주의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상대 초록버거의 입술, 아니 이빨 자국입니다. 초록버거 역시 보거류답게 서열 싸움이 심해서 가급적 공간 대비 적은 마리수를 키우거나 넓은 어항에서 오히려 많은 마리수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탐이 많다 보니 항상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해주는 게 스트레스로 인한 싸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록버거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먹이가 있는데요. 바로 감마로스라고 불리는 엽새우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새우류랑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일반 건새우랑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네, 이건 일반 건새우입니다. 아니, 감마로스라고 써놓고 안에는 건새우가 들어있는데 좀 어이없네요. 심지어 여기 진거미새우 집게발도 들어있네요. 여기 상품 표면에 있는 사진, 이게 바로 감마로스, 엽새우입니다. 프리미엄은 개뿔, 새우탕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네요. 뭐 그래도 성분이나 냄새는 비슷할 테니 한번 급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일단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초록버거들, 왠지 잘 먹어줄 것 같죠? 건새우가 투입되자마자 마치 사과를 베어 물듯 한입 뜯어 먹어보더니 생각보다 맛이 별로인지 적극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나저나 이 녀석은 변비가 좀 심한지 여태 똥을 액세서리 마냥 달고 다닙니다. 결국 건새우는 앞뒤 끝만 조금 뜯어먹힌 채 이렇게 방치되고 말았네요. 이 녀석들 아직은 배가 덜 찬 듯해서 좋아하는 냉장을 조금 더 투입해줍니다. 이번엔 핀셋 피딩이 아닌 자율급식 형태로 어항에 뿌려줬는데요. 요 녀석들 마치 스파게티 면치기 하듯 깔따구를 하고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면치기가 계속될수록 초록버거의 똥배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짝짓님과 비슷해져 가네요. 오늘은 초록이들에게 특별한 간식을 줘보려 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물달팽이류인데요. 보거류는 이빨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먹이를 주기적으로 줘서 이빨이 갈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달팽이 투입! 과 동시에 총알같이 달려드는 초록버거. 물달팽이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입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도 합세하기 시작하는데요. 달팽이 크기가 좀 작으면 한 입에 부숴버릴 수 있지만 조금 큰 걸 줬더니 제대로 물지를 못하네요. 사실 달팽이의 몸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좀처럼 쉽게 공략하지 못합니다. 결국 작은 녀석은 금세 포기해버리고 큰 녀석은 물달팽이 주위를 맴돌며 공략법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달팽이가 몸을 살짝 내민 틈을 타서 정확히 몸통을 무는데 성공하네요. 결국 약점이 드러난 물달팽이는 강력한 보고의 이빨에 부서지고 맙니다. 오늘은 사육실에 굴러다니던 장식물을 발굴하게 돼서 초록버거 어항에 넣어주려 합니다.
강렬한 붉은색의 장식물에 초록이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아마 먹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려는 거겠죠? 와, 붉은색 포인트가 들어가니 어항 분위기가 한결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초록버거는 냉동 깔따구 이외에도 다양한 생먹이들을 먹는데요. 가끔 마이시스 같은 냉동 곤쟁이를 주는 것도 영양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럼 초록버거는 사료를 절대 먹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록버거도 개체의 성향에 따라 사료를 먹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한 개체들 중 작은 개체 역시 사료에 관심을 보였는데 다른 사료는 먹었다가 뱉어버렸지만 유독 여기 보이는 이 동물성 플레이크 사료는 잘 먹어주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잘 먹죠? 근데 확실히 사료는 초반에만 잘 먹고 금방 질려하는 듯 보였고요. 초록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냉장을 보여주니 눈빛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걸신 들린 듯 냉장을 먹어치우는 초록버거들. 결국 배 터지게 냉장을 흡입하고 행복한 표정과 빵빵해진 똥배로 두둥실 떠다니네요. 자, 오늘은 보고계의 애교쟁이 초록버거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수족관에서 보고 귀엽다고 충동적으로 데려오면 키우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초록버거 사육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뒤 입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또 다른 신기한 생물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